자, 지난번까지 저희들은 한글 고체에 대한 학습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글 고체는 한자 전서와 필력이 같고 한글은 구조가 간단해서 학습하는데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한자 일종의 중국 서예사의 큰 흐름에서 전반기 서체인 전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전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글씨 공부를 할 때 뿐만 아니고 딴 영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어디서부터 착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어떤 글씨를 먼저 써야 되겠느냐는 거죠. 합리적이어야 되겠느냐. 자, 그래서 일단 중국 역사 속에서 문자가 어떻게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과연 어디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짧은 시간에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예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 필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이죠. 방법론. 실기 방법론입니다. 이른바 기법이죠. 기법. 이것을 우리는 쭉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문제라 그랬죠. 역학적인 문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기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선행이 됐다고 하면, 쓰는 방법을 체득했다고 하면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건 하오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내용이죠. 내용.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텍스트 무엇을 쓸 것이냐입니다. 그것도 딴 말로 얘기하면은 서예 용어로 하면은 이 법철의 선택이에요. 모범이 되는 글을 선택하는 거죠. 누구의 글꼴을 쓸 것이냐, 어느 시대의 글꼴을 쓸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서나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의 역사와 예술에 대한 신면이 없으면 잘 모르게 됩니다. 글씨를 오래 썼는데도 바람직한 글씨를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것은 이제 이 방법론이 잘못된 경우가 있고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경우,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요, 이 실기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자세를 바로 잡고 어떻게 이 몸을 움직여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죠? 스트레칭을 하고 있죠. 많이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이런 게 있죠. 그것이 몸 관리하는데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습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운동은 잘했는데 잘 못 먹으면 건강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습생,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 의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막 이렇게 함부로 먹는다든지, 막 궁합이라는 게 있죠. 그걸 모르고 막 먹으면 몸을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알는 것은 이제 이
식품 영양학이 하는 사람이 알겠지만 서예 예술적인 것은 서예를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흐름을 알아야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전서를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전서는 하기 전에 전서가 서예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좀 알아야 돼요. 자, 크게 오늘은 전체 서예사의 가장 간략한 서예사의 흐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크게 봐서 중국 역사시대에 와서 기원전 15세기 정도에서 이 기존 내가 은나라라고 대략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은나라는 갑골 문자예요. 갑골 문자인데 갑골 문자는 재료가 뭡니까? 이 자연물이죠. 신석기 시대 말기로서 자연물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갑골 문자. 15세기에서 기원전 한 11세기인데 약 한 10세기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이 오다가 좀 앞이지만 여기 이제 은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가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이 주나라의 특징은 문화 발달상으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이 청동기 시대라는 거는 뭐냐 하면 문화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로 사실은 이 은나라 말기부터 청동기가 대두가 됩니다. 은나라 말기에 청동기가 출발이 돼서 주나라 때 전성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청동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글씨가 청동기는 이거는 자연에서 채취한 그 가공품이지만 이거는 인위적으로 자연에서 추출하는 인공물입니다. 청동기는 이제 금속은 그 청동기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청동기에 많은 글자가 나와요. 글씨를 새겨 놓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에다 글씨를 새겨 놨다 해서 이게 세부치라고 해서 건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문. 각골문에 대한 주나라 때는 이른바 건문. 그리고 그것이 종이나 소치 많다고 해서 정정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각골 문자를 사용했던 이 시대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약 10세기의 긴 역사를 흐르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주나라는 크게 봐서 서주와 동주로 가릅니다. 이 동주를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은나라에서 분봉된 여러가지 도시국가가 많은 도시국가가 생겨나고 여기서 또 분열이 되고 또 분열이 돼 가지고 중국이 최대 혼란기를 거치는 거죠.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는 거죠. 전국 칠웅 춘추 오패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나라가 4분 5열 돼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큰 땅덩어리에 많은 나라가 점점 커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도 지역 따라 말도 틀리지만 글자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분 5일 된 나라를 병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른바 진시황입니다. 그죠? 진시황. 진은 춘추 전국시대의 한 나라였어요. 네? 나라였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선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나라가 모든 전국 칠웅 춘추 오패를 다 통합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1차로 통일을 한 것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여기 기원전 3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지만 진시황의 업적 1, 2, 3 나오죠. 첫째, 분서갱류. 그죠? 두 번째, 도량형 통일. 문자 통일. 요건 역사책에, 중학교 역사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넓은 나라를
여러 민족을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정치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분석행류 많은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상의 통일입니다. 사상의 통일. 사상을 통일하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이 도량형은 이 지역 저 지역마다 이 측정 단위가 틀리니까 이걸 통일하자. 길이, 부피, 무게, 그죠? 그 도량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정책입니다. 경제 통합 정책.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과 글이 다 틀리니 이거 이렇게 정치를 하기 힘들다 해서 당시 대표적인 재상이 됐던 이사라는 사람을 시켜서 문자를 통일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일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문화적인 통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3대 업적이죠. 이렇게 여기에 문자 통일이 들어갑니다. 문자를 통일시켜야 정치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여러 나라로 분리돼서 서로 다른 문자 글꼴을 통일을 하는 거죠. 통일을 하는데 본래 선진에 있었던 그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나라에서 사용한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형식을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하나의 문자를 통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서예사에서 후대 학자들이 이 진시황 때 이 문자 통일한 이 글꼴을 앞에 진자를 붙여서 진시황의 글꼴에서 이걸 전서 해서 진전이라 하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진전, 진나라 전서입니다. 또는 이것을 분류하기 좋게 소전이라 하자 이렇게 붙였어요. 후대 문자 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진전 소전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가 있겠죠. 진시황 이전에 사용되었던 글꼴이 있죠. 각 나라에서 사용되었던 거. 이거는 그냥 대전이라 하자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글자 큰 게 아니에요. 대전이 하고 이걸 소전이라 하자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제로서부터 쭉 밀어왔는 이 글꼴을 가장 선행 단계인 상형성이 남아있는 그림 문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글꼴을 통합해서 전서라 하자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전서는 뭐 구불구불하다, 뭐 복잡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주술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글꼴을 진전이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이사가 정리한 이 글꼴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표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 전역을 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해요. 요새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되고 나면 지역 순회하듯이 순회를 해요. 그래서 순수를 한다고 옛날에. 그 돌아가면서 거기에 가서 기념 치사를 하겠죠. 그럼 그거를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게. 그래서 7개의 석가 돌에다가 그 글자를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순수하면서 7개의 비를 세워요. 석가. 그건 뭐 비가 아니고 돌에다 그냥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벽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만든 7개의 석각이 있습니다. 6개 있어요. 그 글꼴이 지금은 뭐 거의 안 남아있지만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글꼴로. 그렇게 해서 요 시대까지 1차적으로 정리된 것을 소전이라 한다. 이것만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시황은 이렇게 무리한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무리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래지 않아서 정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방이라는 사람한테 이 정권을 넘기면서 한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기원전 약 2세기